오늘 이야기는 항공모함 대 합동화력함 병신대전입니다. 합동화력함이 왜 병신이죠? 항공모함이 왜 병신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합동화력함 건조 반대하고요, 항공모함도 건조를 반대합니다. 사실 둘 다 병신이에요. 제가 이 컨텐츠는 댓글을 좀 많이 읽고 다음 컨텐츠 방향을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항공모함 쪽 얘기를 많이 하면 합동화력함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합동화력함 쪽 얘기를 하면은 이래서 항공모함 건조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둘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주장이 왜 틀렸는지 오늘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안 된다, 둘 다 병신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안점도 뒤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합동 화력함과 항공모함 요 두 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당연히 보유할 시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유하는 장점보다 보유하고 난 다음에 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가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합동 화력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어요. 야, 지금도 강력한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있잖아, 지상에서 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거죠. 현재 지금 지상에 텔들이 없다, 지금 비유하자면 총알은 많은데 총이 몇 정 없다. 그래서 이 총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상에서는 총을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해상에 거대한 기관총 하나 띄워놓자, 약간 요런 논리거든요. 틀린 주장은 아니죠. 텔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다 보니까 해상보다 발각될 위험이 조금 더 크거든요. 유사시 대량 응징 보복 및 킬체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낭만이 있죠. 네, 저는 이 낭만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함대 정찰 및 적 항공 정찰을 차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사시 킬체인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킬체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킬체인의 핵심은 정찰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도발 위험이 확실하다 그러면 도발 징후가 확실시 되는 그 순간부터 타격까지의 그 시간 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화력함도 킬체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도 킬체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낭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동 화력함은 저는 굳이 낭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항공모함은 낭만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취향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합동 화력함 같은 경우에는 함대 호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함대에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평시에 도움이 되는 작전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건조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세 개 항목은 제가 이 다음에 후수를 할 거예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항공기지에 비해 소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합동 화력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 뜻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합동 화력함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평소에 해군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해군은 평소에 바다에 나가서 초계를 하고 어선을 보호하고 군안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합동 화력함 같은 경우 봐요. 초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선 보호? 못합니다. 군안 활동? 못해요. 왜냐? 오로지 미사일 캐리어이기 때문에. 미사일 캐리어로서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평시에 정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해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야, 그럼 이지스함은 가능하냐? 이지스함도 초계, 어선보호, 군안활동 해? 그런 거 안 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은요, 일단 평소에 대북 감시 자산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출항해가지고 맨날 나가면은 동해나 남해에서 레이더 돌려가지고 북한 상공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계속 식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세종대왕급이 대북 감시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지금 정조대왕급이 건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급 같은 경우에는 청해부대로 파견을 나갑니다. 국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고 있죠. 근데 합동 화력함은 이 세 개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 수행을 못해요. 오로지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아니면 가상 적국과 전면전이 발생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예요. 제한적으로밖에 사용을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합동 화력함이 출항을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호위가 붙여줘야 돼요. 왜냐? 합동 화력함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이 실려 있잖아요. 듣기로는 미사일이 90발 정도인가? 장전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미사일이 한 발 한 발이 엄청난 고가치잖아요.
그 고가치를 그냥 냅둬?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호위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세종급, 그리고 다른 해군 함정들, 이순신급 전부 다 평시에 각자 할 일이 있어요. 호위를 해주기에는 아직까진 전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 도움이 안 돼. 근데 해군 호위함 전력은 엄청 빨아먹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상의 미사일을 무리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미사일 기지를 대신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쓰는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점을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건조한 나라가 우리나라 빼고는 없어요. 만약에 건조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 보통 차를 뭐 사죠? 아반떼 사죠. 아반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값이 싸고 가성비가 좋다, 뭐 이것도 있는데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거든? 구매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차에 대해서 운용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언을 구하기도 쉬워요.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유지보수도 싸.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언도 구하기 쉬워. 대처도 쉬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니에요. 근데 합동 활약함은 건조를 하면 우리밖에 건조를 하지 않아요. 이 뜻은 뭐냐? 만약에 합동 활약함이 어떤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데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건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잘 눈에 안 보이는 운용 난항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마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을 거예요. 만약에 건조를 한다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합동 활약함의 문제점은 이거 2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3개인데 어쨌든 그럼 항공모함 건조해야 되겠네, 뭐 이런 댓글 달리기도 하는데 항공모함도 만만치 않게 문제점이 많아요. 자, 항공모함의 문제점은 존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합동 활약함도 비싼 건 사실인데 항공모함과 비교해서는 싸요. 항공모함은 진짜 존나 비싸요. 이 항공모함의 이 선체 제작 비용이 있지,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도 있지. 엄청 비싸겠죠? 이것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 이거랑 맞먹는 항공기 값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항공모함 건조해서 취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항공기에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비 소요가 엄청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일단 항공기를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상 발진하는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소금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근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바다에 있잖아. 그러면 전투기들이 그 해수에 쩔어 있겠죠. 그러면 소금기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 소요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2척에서 3척이 필요하니까 사실상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한 척만 건조해서 운영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 이제 2척 아니면 3척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합동 활약함 건조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요. 유지비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 2번째 문제점은 공군 비행장보다 소티 생성률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제럴드 포드급 기준으로 최대 200회고요. 요거는 공군 기지는 넬리스 기지 기준으로 최대 500회입니다. 소티 생성률은 뭐냐? 하루에 항공기를 얼마나 이착륙을 시킬 수 있냐, 얼마나 이착함을 시킬 수 있냐,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오산, 청주, 대구, 괌, 넬리스 같은 경우에 평균 소티가 이렇고요. 최대 소티가 이렇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고요. 최대 소티가 이래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항공모함이 공군 기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건 당연하죠. 심지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제럴드 포드급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10만 톤이죠. 우리가 건조할 것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보통 랴오닝 산둥급 약 이쯤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120소티 정도 되겠죠. 80에서 100소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항공모함에 사용하는 전술기들은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술기들보다 기본적으로 체급이 작고요.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굳이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되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합동 활약함은 함대 호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함대에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평시에 도움이 되는 작전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건조한 사례가 없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싸고요. 항공 기재비에 소티가 떨어지고요. 뒤에서 서술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운영 인력 확보의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합동 활약함을 가지고 싶은 이유도 납득이 되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은 이유도 납득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냐? 대안이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일단 합동 활약함부터 보면요. 이지스 어쇼어라고 실제로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이지스함들 있죠? 그대로 지상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합동 활약함의 가장 중요한 건 VLS니까 VLS 발사대 그냥 지상에다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면 돼. 지상에다가 한 100셀 정도 박으면 돼요. 장점이 뭐냐? 함정대로 호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상에 있으니까 호위할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부족하다는 텔 문제 해결됩니다. 다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거는 좀 단점이긴 한데 대신에 많이 쏠 수 있잖아. 심지어 지금은 여기 지상에 나와 있는 방식인데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VLS를 지상에다가 묻으면 그만큼 방어력도 가지게 됩니다. 적포탄 나카시에 최소한의 방어력을 가질 수 있어요. VLS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어요? 방공미사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방공 레이더랑 같이 연계를 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다가 박으면 방공 임무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지스 어쇼어처럼 사용해서 KAMD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안을 왜 말을 안 하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단점이 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텔이 없는 문제 때문에 합동 활약함 세척을 건조한다며? 왜 굳이 바다에 건조를 하냐 이거야. 그냥 지상 기지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00셀, 200셀 박으면 되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항공모함의 대체는 뭐냐? 사실 모두 압니다. 항공모함 대체하는 그냥 공항과 전술기를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발전 전술기가 해상작전 전술기보다 무조건 더 좋고요. 그리고 소티 수량 확보도 쉽고요. 이 부지를 못 만들어가지고 항공모함 건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공모함 요거를 감당을 과연 할 수가 있냐? 난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울릉도 공항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남 쪽에 공항 몇 개 더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뭐 KF-21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KF-21이 적어도 120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공군 전술기 숫자를 더 늘리는 게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튼 이렇습니다. 사실 병신대전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합동 활약함 대 항공모함은. 나는 개인적으로 왜 합동 활약함 얘기를 하면 항공모함 얘기가 나오고 항공모함 얘기가 나오면 왜 합동 활약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건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둘 다 건조하지 말고 그냥 구축함이나 많이 건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KDDX 6척이잖아. 12척으로 건조를 하고 KDDX S인가? 그것도 지금 사업 계획서 제출했다고 아는데 그것도 건조를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해군은 전투함 숫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원 확보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 듣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 얘기를 하겠죠? 죄송한데 원자력 잠수함은요. 건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에서 막 그렇게 조른다고 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해군도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충실히 하면서 전투함 숫자도 계속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해군이 뭔가를 한다 뭐 이런 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으시면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끝!